자, 고2 모의고사 민홍 인찰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시보 오랜 습관 내용 한 다음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인 김수영이 쓴 민홍 인찰지는요. 여기서 민홍 인찰지라는 건 고급 용지를 얘기하는 거야. 한자어로 미는 아름다운 미를 의미하는 거거든. 보통 예전에 타자기를 칠 때 썼던 그런 용지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근데 들어가기 전에 김수영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니, 얘들아? 뭐 대표적인 게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 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독재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배운 지식인으로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저항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의 시를 많이 썼던 그런 시인이거든요. 자, 이걸 일단 머릿속에 장착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시는요 자유시, 자, 서정시에 속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굉장히 성찰적이라는 거야.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썼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어조도 한번 먼저 알고 갈게요. 굉장히 어떤 어조? 반성적인 어조. 주제도 미리 알고 갈게요. 주제는요, 자, 바로 현대인의 자, 속물성을 비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속물적이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죠? 물질 중심, 거칠해,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내용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잠깐 이 상황을 좀 알고 가야 돼. 여기서는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화자가요, 어디를 여행을 하게 돼. 아마도 매부의 초대를 받게 돼요. 여기서 매부라는 거는 뭐 누나의 남편 초대를 받게 가서, 대체로 그 초대받아서 간 장소가 바닷가 마을이지 않나라는 거야. 그래서 바다 근처에 사는 그 매부집에 놀러를 가게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경험은 평소에 내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상류층의 어떤 그런 경험이야. 아마도 매부가 좀 부자였나 보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현실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비싼 하나의 음식, 빵, 아니면은 위스키, 이것을 나는 잠시 즐거움으로 취하지만 저기 멀리서는 고생하며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모습과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걸 갈구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죠. 네. 그런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게 이 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갈게요. 우리 동네에는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없다오. 자, 우리 동네라는 건 아마도 매부 동네와 대조를 이루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는 아닐 거야. 그냥 평범한 동네겠죠. 자, 여기서 미 대사관,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물건 좋지만 과거에는 무조건 물건하면 미국 거 이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가 미 대사관에서 쓰는 종이래요. 여기서 타이프 용지가 바로 미용 인찰지입니다.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얘들아? 네. 어떤 값비싼 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미농 일찰지. 자, 뭘 상징하는 거죠? 그쵸? 부유함을 의미하는 거다. 자, 우리 동네는 그쵸? 조금 힘들고 평범하고 가난한이라고 본다면 타이프 용지가 있는 외부의 동네는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그런 동네다라는 거야. 자, 그것이 없다우 마치 그 내부에게 뭐 하는 거죠? 청자를 설정했는데 내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편지의 형식으로 쓴 거니까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없다우.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니까 밀용 인찰지를 사왔더라고. 자, 밀용 인찰지라는 건 이게 종인데 그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고요. 조금 이게 질이 좋지 않은 종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냥 외부 동네랑만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어떤 동네야? 그쵸? 어떤 가난? 그런 걸 조금 대조를 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밀용인자찌를 사왔더라고. 밀용인자찌인지 밀양인자찌인지 밀용인자찌인지 사전에 찾아보아도 없더라우. 그 종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얘들아? 네. 언어의 유의가 상위된 거죠.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잠깐 볼게. 이 뒤에서 그거를 사오라고 시킨 그 상대가 식모거든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식모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식모의 고향이 어딜까요, 얘들아? 밀양이야. 그죠? 그래서 일종의 식모의 고향도 밀양이고 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어의 유의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것이 없더라고. 편지지뿐만이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지. 미룡지 넉 장에 봉투 2장을 사원에 사가지고 왔으니. 자, 미룡지 넉 장과 봉투 2장을 사원에 사가지고 왔다. 비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저급하다. 싸다. 비싸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가난한 그런 주변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비싼 물건을 문구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들여다 놓지 않는 그런 동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동네 환경을 의미하는 거지. 꼭 가난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동네와 대조를 이룬다라고 보면 돼. 그죠? 예, 조금 더 어떻다라는 거야. 우리 동네가 좀 그런 물건조차도 없을 정도로 고급 물건은 당연히 없겠지. 척박한 동네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야. 이것이 편지를 쓰다가 만 내력이요. 꽉 막히는구려. 자, 이것이 쓴 내력이래요. 편지지가 부족해서 쓰다 말았다는 게 아니고 어떻다라는 거야. 네, 감사 편지. 아유, 저를 안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편지를 쓰다가 뭐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네,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 자조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문득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참 내가 사는 동네는 참 이런 동네인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꽉 막히는구려. 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야. 시험 공부를 위해서 시를 이해하는데 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를 조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게 좋아. 선생님이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친척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락군 이런 지역에 사는 친척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기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막 이렇게 침대도 이렇게 봉 있는 침대 있잖니 막 이런 거에 그리고 뭐
옛날에는 통닭이 되게 비쌌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런 것도 막 시켜 먹고, 집에는 막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고, 그런 집이었어. 이제 그렇게 즐겁게 한 달을 친척 집에 잘 얹혀서 놀다가 시골로 이제 선생님 집으로 본가로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어린 그 나이에도 아 뭐지? 우리 동네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아마도 화자도 그런 마음이지 않나? 라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딱 끝났으면 이 시가 사실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건데 화자는 거기 안에서 아 이런 성물적이고 이런 거칠애와 이런 은근히 화려함을 즐겼던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 성찰하고 있거든. 그걸 여러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꽉 막히는 이것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요. 자, 어떤 거죠? 자, 꽉 막히는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민홍인차지 그 고급 종이조차 그냥 민홍이라 할게요. 민홍 용지 그 고급 용지조차도 살 수 없는 어떤 사지 못한 화자의 현실이 아이고 지울게요. 화자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자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시초요라는 것은 아 그게 내 삶이라는 얘기야. 그냥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척박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고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다와 별장, 용솟음 치는 파도와 조니 워커. 자, 여기서부터는 상징하는 것이 당연히 뭐죠? 네, 부유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미인과 패티긴 가수죠. 애교, 그 다음에 호담, 즐거운 말, 그러니까 호기로운 말이 호담이에요. 남자와 호담 이렇게. 그래서 바다와 이런 것들은요, 뭘 의미하는 거죠? 그죠? 화자가 경험했던 그 부유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삶이죠? 매부의 삶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쭉 나열하고 있죠. 네, 그런 어떤 부유함의 상징. 나열법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포부의 미련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소. 아마도 매부와 나눴던 얘기겠지.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냐? 말하면서 매부와의 대화였겠죠.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아 우리가 뭐 어떻게 누리고 뭘 살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매부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자 여기에서 자 편지를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잖아 얘들아. 응? 현실로 돌아왔잖아. 왜냐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써야 된 상황은 어떤 거야? 진짜 나의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한 거야? 외면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쵸?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는데 그때 추억을 회귀하며 편지를 쓴다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편지를 쓰지 못하겠다는 거야. 또한 매부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자 여기서부터 참 이 시가 그래서 선생님 아름다운 것 같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화자는 그냥 그런 삶이 부러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때 이걸 느꼈던 거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기는 좀 이렇게 그날 그렇게 즐겁게 풍요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걸 본 거죠. 실상 이것 때문에도 편지를 더 이상 쓰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떻죠, 얘들아? 그쵸? 매부의 삶과 대조가 되는 거겠죠. 자, 부녀자들의 모습, 즉 어떤 거죠? 매부의 삶과 대조가 되는 어떤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삶의 현장을 본 거죠. 예, 척박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보게 된 거야. 창가에서. 그리고 갈 때보다 약한 소녀들과 부녀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노동의 참경에 대한 참경이라는 것은 끔찍한 광경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참혹한 광경이야. 화자는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아, 나는 저 비싼 위스키, 지금도 뭐 위스키 하면 비싸지만 그 당시는 그 뭐 하나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뭐 위스키 하나에 당시 쌀이 몇 감하고 막 이랬던 거지. 자, 그걸 막 먹고 즐기다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걸 본 거죠. 노동의 참경에 대한 편지로 난 못 쓰겠대. 자, 그 여기서부터 화자는 생각이 드는 거야. 화자의 어떤 현실 비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태도. 그리고 일종의 그 차창 밖의 풍경은 현실 비판과 성찰을 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화려한 삶을 거칠해적인 그런 걸 경험하고 왔을 때, 아, 너무 좋았어. 근데 차창 밖에 그들을 보고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매부. 자, 청자가 드러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명사형 종결어미가 사용이 된 거죠. 네, 매부를 부르고 있어요. 이 인찰지와 이 봉투로는 편지를 못 쓰겠소. 자, 이 인찰지는 뭐죠? 밀용 인찰지죠. 그죠? 값싼 이 종이로. 즉, 화자의 어떤 진짜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힘든 현실, 가난하고 척박하고 이 편지는 못 쓰겠소. 더위도 가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쯤이겠구나 생각하죠? 안 하고 있지만 미룡 인찰지의 나의 생활을 당신에게 보일 수는 없소. 이게 미룡 인찰지의 나의 생활이라는 뭐야? 외부와 대조를 이루는 가난한 삶.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찰지나 미룡 인찰지나 다 가난한 삶, 척박한 삶, 화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보일 수는 없겠소. 이제는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이 없고, 자,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이 없대요. 네. 나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소. 자, 당신에게 보일 수는 없소. 이제는 보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지 않겠다. 편지를 쓸 수가 없다.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어떤 지금의 현실적인 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보일 수 없다.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이 없고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소. 자, 편지를 안 해도 한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지금 놓인 어떤 현실을 알고 있다.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그것이 미안하지도 않다라고 해.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할 거는 행간의 걸침. 행간의 걸침도 한번 보는 거야. 여기 생활의 당시에 볼 수 없소. 이제는 나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 쓰면 안 되고 일로 와야 되는 거고 일로 와야 되는 거야. 일부러 행간의 걸침을 통해서 화자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아니, 그런 호의를 받았는데 전혀 미안하지 않다. 뭐 편지를 안 해도 다 한 거나 다름이 없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자, 그럼 왜 편지를 했는데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이제 그렇겠지. 너 봐봐. 나는 그 고급 종이를 쓸 수 없어. 여기는 그런 거를 팔지도 않아. 그런 걸 팔지도 않아. 우리 동네는 싸구려만 파는 동네야. 비싼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내지 않아도 너가 내 처지 알겠지? 내가 이런 종이를 쓰니까 너도 알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편지를 안 해도 한 거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 현실을 인식을 하면서 상대에게도 알고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일종의 편지지 하나로 사람의 삶이 가난하든 뭐하든 그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야. 속물적이다라는 거야. 속물적 근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성. 자, 조금도 미안하지 않소. 조금도 미안하지 않는데
근데 진짜 조금도 미안하지 않는 걸까? 사실은 여기서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미안하다는 거지. 따지면 미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그러니까 호의가 이제 좋지만은 미안하지 않다는 걸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미안하면서도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는 나의 속물적 근성에 대해서 뭐라는 걸까? 일종의 비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외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안하면서도 편지 보내기 싫어. 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보냈을 때 내 처지가 좀 부끄럽게 느껴져. 근데 부끄럽게 느껴져서 끝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거 하나로 내가 외적인 거와 어떤 물건으로 이걸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나의 이게 싫은 거야. 속물적인 것. 이해갔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백화점을 뭐 예를 들어서 간다고 쳐. 그러면 내가 시장에 가서 어른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 시장에 가서 뭐 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입지만 백화점에 갈 때는 좀 내가 좋은 옷을 좀 차려서 입고 가고 싶잖아. 그런 모습들도 일종의 좀 속물적인 건 아니지만 거칠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런 거 여러분 한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능력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날 초대를 해. 어딜 가자고.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근데 그 표가 되게 비싸잖니 얘들아. 그지? 근데 나는 그 뮤지컬을 비싼 돈을 해주고 갔단 말이야. 어? 비싼 돈을 해서 가가지고 그것도 구경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언제든지 맨날 이렇게 비싼 그 표를 구해서 뮤지컬을 막 본다고.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걸 볼 수 없는 걸 얘기해. 사실 돈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현타가 오지 않을까? 속물적인 근성이 보이지 않을까? 응?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포장하려고 드는 거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포장하려고 드는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당신이 사준, 당신은 내부 얘기하는 거죠? 사준 북어와 오징어와 2등 차표와 경포대의 선물과 도리스 위스키, 라즈베리, 딸기잼 뭐 이런 거예요. 대해서도 나는 미안하지 않소. 자, 미안하지 않는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미안하지 않소라는 건 미안해. 미안한데 내 능력 여기밖에 안 돼요. 라고 일종의 뭡니까? 반어적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보세요. 반어적이면서도요. 반성적이기도 하고 좀 성찰적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서 그런 어떤 자신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그죠? 그런 소재와 상황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쭉 열거를 하고 있네요. 뭐가 사용이 된 거예요? 예. 물질적인 것에 적인 어떤 그런 호의를 열거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나와 화자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네, 대조예요. 그것 또한 미안하지 않소. 사실 미안한 거잖아요. 미안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까짓 것 때문에 편지 하나 붙이지 못할까. 나 되게 속물적인 인간인데 그냥 쪽팔리든 쪽팔리지 않든 그냥 쓰면 되는데 뭔가 내부와 나의 삶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창밖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보이는데 나는 그거보다 나은데 그러면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의 온 가족의 무게를 다 합해서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온 가족의 무게, 이 온 가족의 무게는 힘겨운 삶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 힘겨운 삶 합해서 또한 밀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원한까지
소박과 원한까지. 아까 식모에게 막 뭐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그쵸? 왜 그런 종이 사왔냐고 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원망과 합해서 미안하지 않소. 딱 느낌이 오죠? 미안하지 않는 게 아니죠. 미안한 마음인 거야. 미안합니다. 화자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듣고 성찰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자기가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이걸 창피해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자신이 또 싫은 거야. 알겠니? 이걸 반복을 통해 반어, 성찰, 반성하고 있다. 속물적인 근성에 대해서. 이해갔죠? 다만 식물을 부르는 소리가 좀 단호해졌을 뿐이요. 역시 변함은 없죠. 네. 단호해졌을 뿐이요. 역시 속물적인 근성을 얘기한다. 아까 그치. 미안할 정도로 좀 미안하대. 그쵸? 자신의 어떤 성찰, 반성을 의미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너네 이제 알고 가야 될 게 뭐였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를 만나요? 네, 매부를 만납니다. 누나의 남편이죠? 되게 환대를 받아, 환영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귀한 어떤 고급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 뭐를 쓰려고 합니까, 얘들아?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모양 있게 민홍. 아름말 미자를 쓴다고 했죠? 좀 고급 용지다 쓰고 싶은데, 우리 동네 그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그래서 밀용 인찰지라는 그런 종이가 있어.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에다 쓴 거야. 그러면서 화자의 삶이 현실이 이제 느껴지는 거지. 뭐예요? 그 매부의 어떤 화려한 삶. 반면에 나는 현실이 어떻어요? 나는 소박하고 좀 가난한 삶이 되겠죠. 이것이 서로 이 종이 하나, 편지지 하나를 예시를 들면서 대조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죠? 근데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화자는 알고 있어. 자기가 되게 뭐 한다는 거. 거칠해. 그리고 나름 속물적인 걸 좋아하는 걸 아는 거야. 하지만 저 창밖에 있는 아녀자들, 노동자들을 보면 참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까지 편지지가 뭐라고. 좋은 편지지가 아니어서 편지를 매부한테 보내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 물질을 중심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화자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하고 있어? 화자는 미안하지 않소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의 특징이 편집글의 형식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편집글의 형식으로 청자에게 뭐 하는 방식이죠? 말하는 방식으로 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재밌었던 거 기억나니? 밀용 이렇게 된 거.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했다. 언어 유희 같은 거죠? 유사성을 이용을 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 자신의 뭐를 반성하는 건다? 자신의 속물적인 근성을 반성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밀용일탈지만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서 식물을 부르는 소리가 단호해졌다라고 했는데 곧 이어서 그것 또한 미안하대. 뭐죠? 아는 거야. 이게 힘없고 가난한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식모에게 더 약간 엄하게 하는 내 자신이 또 뭐예요? 너무 그래 계속 미안하지 않소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미안할 정도로 좀 뭐라고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굉장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알아두세요. 내용 정리됐으면 여러분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